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코어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힘이 좋아서 피팅을 예전에 받고 얼마 만에 다시 와서 또 재피팅을 받는 게 좋은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일리 사이클링의 저지를 입고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뭐 이상한 아저씨가 한 1년 6개월 정도 전에 여기서 피팅을 받고 자전거를 탔는데 요즘에 이제 좀 변한 제 몸 때문에 다시 좀 통증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피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릎에 통증도 좀 있고 이제 클릭도 바뀌었던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몸의 아픔은 회복이 되어가지고. 몇 살이십니까? 비밀. 잠깐만요. 네. 피팅을 다시 재피팅을 받고 또 피팅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 사이클 박사 박 박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캉스 박사 박 박사 같은 피팅을 예전에 받고 얼마 만에 다시 와서 또 재피팅을 받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거의 피팅을 할 때는 처음에 이 외전근을 이용한 피팅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페달링을 할 때 페달을 당기는 힘은 밟는 힘보다 강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이게 정립이 다 됐으면 이제 내전근을 이용해서 당기는 페달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스타일이 정립이 됐을 거잖아요. 그걸 합리적으로 피팅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총 3번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3번? 네. 왜냐면 내가 스타일이 여기가 맞는지 이거에 맞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주동근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곳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신체 불균형이 생겼거나 신체 트러블이 생겼을 확률이 매우 높죠. 아니면 자전거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거나 그것을 찾아서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재피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3번 정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피팅이 될 것 같다. 이상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걸 알 테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나한테 더 잘 맞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이거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인 피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피팅을 받으러 가면요, 피터가 다 해요. 그냥 피터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그쵸. 그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야 피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맞춰가는 형태로 피팅이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보통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피터에게 모든 걸 맡기니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안 맞는 건데, 그렇게 탔을 때 트러블이 생길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 나한테 더 맞는 자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피팅을 받고 어느 정도 기한 후에 오는 게 사실 괜찮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게 적응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주관적이긴 하지만 보통은 2000에서 3000km 정도는 타보시고 그게 완벽하게 적응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훈이 말한 피팅은 이 장비에 대한 피팅만 말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자전거 운행에 대한 피팅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팅은 사실상 오래 걸릴 게 없어요. 피팅을 하는 과정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팅 플러스 티칭이 되는 거죠. 그걸 쓰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피팅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페달링의 타이밍 정도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팁은 일단 여기서 드리는 거고, 그것을 다 적용했을 때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거는 2000에서 3000km 정도는 타고 와서 그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고 다시 또 스타일 바꿔서 주고받고 이렇게 과정을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한 10,000km에 한 3번 정도 오면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면 본인에 맞는 자전거 피팅과 스타일과 뭐 효율적인 주행까지 다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만약 아 하면 아라고 알아듣는다 난 진짜. 그렇지. 천재. 똑똑해. 그러니까 갑시다. 가시죠. 똑똑하고 뭐 내 무릎 아파 죽겠어. 이제 진짜 이제 진짜 피팅을 해야죠. 피팅을 해야죠. 저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 형님은 기본적으로 파워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웨이트 그렇죠. 트레이닝이 잘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전근을 이용할 거예요. 네. 외전근을 이용한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 피팅을 할 건데 일단 잘 밀어낼 수 있는 페달의 포지션으로 만들 거고요. 전 나는 빠르게보다 장거리.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빠를 수가 없는 몸이라서. 고강도에서 내전근은 15초 이내에 아주 큰 파워를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필살기 같이 쓰는 애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스프린트, 저 고속주행은 스프린트와 BA를 칠 때 내지는 BA를 따라갈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쟤를 한 번에 써놓고 내전근으로 토스를 해주는 거죠. 지속은 네가 해. 속도는 내가 한 번에 올릴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 신발 좀 깎아야겠다. 네. 닦고 오시지. 클립 피팅을 하고 이제 자전거 안장은 왜 내리나요? 안장을 내리는 이유는 네. 안장이 높으니까요. 제가요? 네. 내 다리 길이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장은 꼭 내려야 돼요? 높다니까요? 아 1년 사이에 내 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 아 찌그러드는구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내가 일부러 무릎이 아파서 올린 건데. 저렇게 밖으로는 냉정하다. 아 다리 진짜 짧네요 형님. 이건 편집이다. 그리고 지금 핸들이 좀 돌아갔어요 스템이. 근데 이쪽도 이게 많이 돌아갔어요. 타는 도중에 손을 안 댔는데 스템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힘이 좋아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조립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누가 조립했어? 이게 돌아가 있다고? 아니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자전거는 반드시 대칭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얘가 한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몸이 삐꾸대요. 내 마음이랑 비슷하구나.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아픈다면 안녕 이런 건 하죠. 안녕, 박풀 안녕. 아 나도 안녕. 안녕. 나도 안녕. 싫은 소리 하면 다 안녕.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신발 신고? 네, 신발 신고. 이게 돌아가 있었구나. 생각도 못했네. 몸 좋게 나와요? 네. 겁나 좋게 나와요. 내전근 연습이 될 때까지는 이런 타원형 체이닝을 쓰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코어가 아니라 어깨를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깨를 낮추고 가슴을 열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랬더니 상체가 약간 리듬감을 만들어내네요. 상체가 흔들리네. 좋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어차피 여기에서 수정은 더 안 돼요. 왜냐면 안장 뒤로 다 가 있고요. 그 안장을 여기서 더 내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안장이 이제 앞쪽으로 올 거니까 이 기준에 가지고 타면 돼요. 허리 펴고 말씀드리고요. 새끼발가락에 힘을 준 다음 밀고 이렇게 타면 어떻게 해서든 무릎에 통증이 안 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요. 근데 안장을 높였잖아요. 그 체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쪽으로 오는 겁니다. 100% 무릎에 통증이 와요. 이해되시죠? 근육의 승리입니다. 허리 펴고 가슴을 열면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뒤로 오면서 얘가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거지 이쪽에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51, 5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51, 52도 스몰, 미디움, 라이즈도요. 이 CTV 앵글 각도가 1도가 높잖아요. 그쵸. 1도가 그럼 탑 튜브에서 1cm 차이가 납니다. 어. 그럼 얘가 만약에 74도예요.
그 73도 자전거를 타면 1cm가 뒤로 오겠네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사이즈여도 네네네네. 그런 걸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 왜? 다리가 짧아서? 페달링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빨리 받는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럼 이게 더 그래서 뒤로 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다 최대한 뒤로 민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좀 짧아질 거고요. 그 지금 보시면 요거 핸들바의 리치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리치가 거의 3마디 정도 들어가죠.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리치가 1마디 들어가네요. 그러네. 엄청 짧죠. 어.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에 기변할 때는 그거 측정해야 되겠네 새로. 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마디면 3cm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럼 탑튜브가 2cm가 얘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꼼꼼히 봐야 되는데 탑튜브가 보통 2cm 단위로 생산이 되니 프레임 사이즈를 하나를 더 상체에서 크게 탈 거냐, 프레임 사이즈를 시트변 윤곽도를 뒤로 가서 셋백을 이용해서 더 뒤에 들 거냐, 이 기준점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외전근과 내전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프레임 사이즈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자전거 관련된 지오메트리, 얘기네. 네, 자전거 지오메트리는 자전거의 설명서예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이해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끝. 무릎 통증 이제 없죠? 이렇게 타니까 무릎 자극. 이 강의 내용을 듣고 듣고. 여기에서 자전거를 탈 때 어떤 식으로 탈 건지를 이제 요 내용에 근거로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효율적인 주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전 ABTC에서는 금액을 33,000원을 받았었는데요. 아이윌 사이클링으로 변하면서 이제 환경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는 돈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3만 원에서 지금 55,000원 피팅 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 저한테 지정을 하게 되면 88,000원 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제가 하는 거와 피팅과 플러스로 레슨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65,000원의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윌 사이클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이 가능하시니까 그 예약해 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라이드 영상 보고 왔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주나요? 아, 드론라이더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 돈 안 받고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